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발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할 거거든요. 뭐 내용은 많지만 여러분은 발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단어가 먼저 딱 떠오르세요? 저는 참 이게 드라마의 힘이 커. 난 무엇보다 이분, 이 사진 너무 대박 아니에요? 돌격!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바로 최수종 씨. 당시에 이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당시에 전 국민이 이 발해라의 거의 역사 공부를 이분이 다 시켜주셨죠. 이건 사실은 진짜 엄청난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 강의에서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역사 드라마를 많이 소개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교수님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게 뭐 오개념이 많다, 좀 너무나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저는 그거는 좀 조심해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는 것은 전 이러한 역사 드라마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교수님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평생 강연 다니고 수업해봤자 최수정 씨만큼 발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역사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전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서태지 씨가 발해하면 생각납니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노래가 있어요. 한때 문화 대통령이라고 했었던 바로 이 서태지 씨. 서태지 씨의 난 알아요, 하여가, 발해를 꿈꾸며 교실 이데아, 이런 곡들은 시대를 너무나 잘 담아냈었죠. 그래서 컴백홈 같은 노래로 인해서는 가출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서태지 씨를 문화 대통령이라고까지 이렇게 칭해줬었는데, 제가 딱 학창 시절 때 서태지 씨가 이 문화 대통령이었거든요.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쯤 제가 봤을 때, 와, 그는 진짜로 문화 대통령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바로 그런 인물이다. 아마 통일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나는 발해, 한때 우리가 만주벌판을 달리던 이 발해를 꿈꾼다라는 곡을 내보였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발해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했던 이런 사건이 있죠. 전 그래서 이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BTS라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최고의 문화 상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이 수업 듣고 있으시면요, 노래 열심히 들으세요. 그런 거 아시죠? 30이 넘어서 듣는 노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다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도 노래 이렇게 가끔 저도 듣지만 제가 언제나 중고등학교 때 즐겨 듣던 노래. 그러니까 보통 한 25, 한 이전? 그때쯤의 노래가 거의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음악 듣고 있으면 저 너무나 더 많이 권해주거든요. 그 마음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해가 우리 역사입니까? 왜 대답하고 대답 못해? 네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네라고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여기에서 한 2-3가지 정도는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발해가 진짜 우리 역사구나 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발해는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지배층이 대부분 다 고구려인들이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구려 영토에 세워졌어요. 이건 고구려의 후예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지배층이다, 영토가 같지 않았었냐, 이렇게만 주장할 것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문화적 유사성. 특히 모주림 천장 구조라든가 온돌, 이불병자상, 요건 이제 이따가 문화 파트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나올 만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에 발해 문왕이요, 외에 보냈었던 외교 문서에 본인을 어떻게 칭하냐면 나 고려 국왕 이렇게까지 칭해요. 그럴 정도로 이 발해라는 나라는 고려의 후신인 나라가 바로 발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유민, 926년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민과 왕자, 대광현 등의 그 왕족들이 다 어디로, 고려에 귀속된 것만 보더라도 발해는 우리 역사다. 뿐만 아니라 이 발해라는 나라를 이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시켰던 인물 중에서는요, 유득공이라는 인물,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데요. 이 유득공은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는 흔히 요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북쪽에는 분명히 발해란 나라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시대를 얘기할 땐 남북국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발해고라는 책에서 그런 주장을 펼쳤다라는 거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발해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드라마가 좋았어도 이 대조영이라는 드라마 15년 정도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멸망하고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죠.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698년에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니 그가 바로 고왕입니다. 동모산 기슭에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대조영 뭐 드라마의 주인공이기도 했었고 워낙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시험 문제로는 거의 안 물어봐요. 대조영은.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뭐 말갈인이었다. 이 정도가 거의 다 끝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무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왕이 되면서 이제 8세기가 되죠. 이제 8세기라는 것은 700 몇 년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 8세기가 가면서 무왕이 등장합니다. 무왕. 뭔가 딱 느낌만 봐도 좀 싸움을 잘할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이 무왕은요. 산둥반도를 공격해요. 우리나라 거의 전체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선빵을 날립니다. 선제 공격을 날려요. 장문휴라는 장군을 시켜서 공격을 시켰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 흑수말갈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이럴 정도로 상당히 뭔가 이 싸우는데 이 전투력이 좀 딱 이름부터도 좀 강해 보이죠.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선과 적대했던 나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친선을 했던 나라는 외와 돌궐과는 좀 친선을 했었고요. 적대적인 거, 당나라. 여기 선빵 날렸잖아요. 당시에 산둥반도가 어디였어요? 당연히 당나라에 있었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신라. 고구려 니네가 멸망시켰다며? 일로 와. 난 니네 용서 못해. 이렇게 이제 신라랑 하는 것이고요. 또 흑수말갈 공격한 걸로 봐서 흑수말갈과도 좀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당나라 때린 건 좋았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누구예요? 당시에 전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특히 한 8세기만 하더라도 당나라가 뭐 완전히 무너지기는 전에 나름의 이 대제국으로서의 그 품모를 갖고 있던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근데 때린 거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야, 안 하냐? 그 뒤통수 딱 쳤더니 갑자기 추성훈 씨가 딱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제가 아무리 씨름 챔피언이지만 추성훈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쌀 수 있는 방법. 추성훈 씨, 팬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산둥반도를 공격하면서 좋았었지만 사실은 당나라랑 전면전으로 붙기에는 좀 부담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왕 때 오면서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추성훈 씨 팬이에요 하면서 약간 이게 친선 관계를 유도하게 되었던 게 바로 이 문왕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나라와의 친선 관계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교역을 했다 이런 의미겠죠. 뿐만 아니라 신라랑도 이 문왕 때 오면서 교류를 해요. 신라도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그 교통로거든요. 무역을 할 때 사용했던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문왕 때 되면서 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뭐 발해는 엄밀히 따지면 몇 번을 천도를 더 해요. 몇 번을 하긴 했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상경 천도, 문왕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당나라 제도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어요. 삼성육부. 세계의 성과 그 밑에 있는 6개의 주요 부처를 이 체제를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게 포인트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이게 마치 고구려의 그렇죠. 태학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잠시 뒤에 통일신라 배울 때 국학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여기 사람들은요, 이 감자로 만든 술을 좀 좋아했대요. 발해 사람들은. 감자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따가 보면 이거 그렇죠. 그런 표현 짓지 마. 그런 표현 짓지 마. 지금 강PD 얼굴 표현이 난리 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국자감이랑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거 발해 사람들은 감자술을 좋아했다. 감자주. 이거 기억해 주시면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죠? 이따가 주무실 때 기억납니다. 진짜예요. 강PD는 지금 인정 안 하는데 진짜 기억나요. 그 다음에 유학생을 파견했었다. 특히 당나라는요, 워낙에 개방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외국인 전형 과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빈공과였었고, 우리 신라 출신의 최치원 이런 사람도 여기 빈공과에 급제하고 했었잖아요. 이게 당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으로 파견되었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특히 요 발해 문제가 여러분 좀 어렵게 나올 때는요, 그걸로 좀 어렵게 나와요. 여기에 있는 그 연호. 이게 진짜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인한, 대응, 건응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걸 그냥 외우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 파트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40대 이제 중반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10대 분들 또 20대 초반 분들한테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이 좀 꿈꾸시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젊었을 때 하십시오. 여행을 가시고 싶으시잖아요. 젊었을 때 가세요. 저는 이걸 제가 한 40쯤 되니까 느껴. 특히 어느 때 그러냐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야구 운동이 있습니다. 야구인데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뭐 그 길을 밟지는 못하고,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젊었을 때, 제가 체구는 좀 작지만 어깨를 공 멀리 던지기 해서 저보다 멀리 던진 사람을 거의 못 만났었습니다. 할 정도로 꽤 강견이었어요. 그런데 20대 때 대학도 늦게 들어갔고, 또 운동하다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로 군대 갔다 왔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임용고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정신없이 20대를 돌아갔어요. 그래서 30대 한 중반쯤 되면서 사회인 야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제자랑 지금 같은 팀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그 녀석이랑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공 멀리 던지기 내기를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지금 이 내기 어깨에 싸움을 붙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점점 가면서 이렇게 자기 어깨가 더 센지 이런 걸 좀 붙는 게 있거든요. 걔랑 저랑 비슷했어요. 최기훈이라고 지금 남양주 큰학생리그에 아주 좋은 투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제가 겨울철에 캐치볼 하다가 어깨가 뚝 한 번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 던지는 거엔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뭐 프로 선수면 이거 수술 받고 했겠지.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뭐 제가 본업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제대로 치료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공이 던져도 잘 날아가지도 않고 좀 어깨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 녀석은 제 제자였던, 정확히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12살 차이 나는. 기훈이는 너무 멋지게 던지는 거야. 거의 13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뿌려대면서 던지는데, 제가 같은 팀에 있으면서 전 이제 뭐 제가 보통 이루스를 봤으니까 보면서, 진짜 야구를 하루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할 걸. 20대 때 했었으면 나도 그런 좀 화려한 것을 해봤을 텐데. 진짜 인대가 건강할 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진짜 인대가 건강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인대가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거 해라. 요거 생각나면, 꿈이라고 생각한다는 우리가 언제 해야 된다? 젊었을 때 해야 돼. 무조건 젊었을 때 해야 돼.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하는 거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고 싶었던 거나 이런 것들 한 날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일찍 하셨으면 좋겠다. 마치 저의 이 애잔한 이 아픈 어깨를 가지고 사회인 야구를 그냥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는 유성환을 생각하시면서, 인대가 건강할 때 꼭 하고 싶은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대응, 건응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유치해. 나 유치한 거 뭐 어떻게 이제 알잖아. 이 정도 들었으면. 근데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 각각의 연호들을 사용했었다. 인한, 대응, 건응. 인대가 건강할 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인야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 이거까지 준비할 줄 몰랐지? 제가 딱 했습니다. 자,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세기가 됩니다. 선왕 때가 되면서 건응 기억나시죠? 인한, 대응, 건응. 다시 한번. 인한, 대응, 건응. 이거 더 암기하는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없을걸? 어쨌든. 자, 건응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던 선왕이 있었습니다. 선왕 때 최전성기예요. 체제를 정비했거든. 5경 15부 62주라는 그러한 체제를 정비하면서 나라를 더 발전시켰고요. 요동까지 진출해요.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 동쪽에 아주 융성한 국가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해동성국이에요. 최고의 발해 전성기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9세기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요동지방까지 진출했잖아요. 이게 다 발해 거라고요. 이 정도면 뭐 최고의 나라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성기가 9세기인데 10세기 초에 멸망을 해요. 이게 참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게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원인이 뭐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런 간단한 기록은 있지만, 그거보단 사실은 이게 좀 아직은 미지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정확한 멸망 원인이 이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쉽게 멸망할 수 있었나?
그래서 뭐 백두산 폭발설도 있고요. 다른 민족의 이민족의 침입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쨌든 팩트만 전달해 드리자면 926년 정확히 10세기 초에 멸망했다. 누구에 의해서? 거란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부흥운동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후발해가 세워졌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실패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왕자, 대광현 등의 왕족들이 어디로? 고려에 귀속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인대가 건강할 때 꼭 하고 싶은 것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왕별로는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사건들 나오면 요거 발해 건데 너네 아니?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건 문화 파트입니다. 문화 보시면 발해는 복합적인 문화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 베이스는요, 고구려 문화죠. 고구려 문화. 그렇지만 당시에 좀 앞서 있었던 문화가 있었던 당나라의 문화도 당연히 수용을 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먼저 고구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요. 모주림 천장 구조가 있어요. 모주림 천장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층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모서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된다고. 자, 봐봐요. 밑에서 지금 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위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모서리가 한 층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줄어들잖아. 또 모서리가 한 층 올라가 있죠? 줄어들잖아. 이렇게. 이걸 단면도로 나누면 요렇게 된다고요. 아셨죠?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요렇게 있는 거야.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이러한 밑에서 위를 봤을 때 이러한 천장 구조가 있다고. 요게 고구려가 갖고 있었던 독특한 구조였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온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돌. 자, 그리고 이불병자상. 요거 발에 말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불병자상. 두 불상이 같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불병자상 이러한 것들 다 고구려적 문화적 양식이다. 자, 당나라 거 살짝 양념을 썼었던 당나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는요, 당나라에서 삼성육부라는 체제를 받아들여요. 이게 중앙관제로서 꽤 중요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발해는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발해만의 것으로 독자적으로 수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당성의 권한이 셌다, 이원적으로 운영되었었다,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당나라의 명칭입니다. 삼성인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게 당나라에서 썼던 삼성이고요. 그 밑에는 2호 예병 현공의 육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발해는 이 기본적인 틀을 갖고 오되 어떻게 사용을 했었냐면 일단 용어도 좀 바꿔요. 중서성을 중대성으로, 문화성을 선조성으로, 상서성을 정당성으로. 이런 용어들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원래 이들이 힘이 세요. 이들이. 법안이 있으면 법안을 만들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이런 부서였거든요. 그런데 발해에서는 정당성의 권한이 제일 세. 뿐만 아니라 정당성 밑에는 원래 육부가 하나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성을 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육부도 2호 예병 현공인데 어떻게? 충, 인, 의, 지, 예, 신.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충효 들어가잖아요. 충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갑니까? 유교적 느낌이 나죠. 예,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 요게 포인트. 자, 다시 한번. 자, 발해가는 삼성육부를 독자적으로 수용했다. 그 독자적으로 수용했던 근거 이거라고요. 먼저 정당성의 권한이 제일 셌다. 삼성 중에서. 그리고 이원적인 운영을 했다.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했다. 육부의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뿐만 아니라 감찰을 했었던 중정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감사원, 뭐 국정원 뭐 이렇게 비슷하겠죠. 감찰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으로는 감자주 기억나시죠? 예, 교육. 예,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또 교육인데 제가 술을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주작대로. 주작대로 하는 게 뭐냐면 황성 앞에 아주 길게 쭉 뻗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당나라가 갖고 있었던 좀 스타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것도 발해가 거의 그대로 가져왔었고요. 벽돌 무덤 양식. 원래 벽돌 무덤 양식은 중국에, 특히 중국에서도 좀 남쪽에서 유행했었던 하나의 무덤 양식인데 이것을 발해가 가져오기도 해요. 그리고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었다. 그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 발해 문화 파트에 요거 하나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발해 석등이에요. 요거는 가끔 물어봅니다. 발해 석등. 요거 딱 어느 나라니? 발해 딱 찾으면 돼요. 요게 뭐냐면 영광탑이에요. 제가 문화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리고 할 텐데 뭐 그냥 발해 우리가 정리할 때 조금 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해의 대표적인 탑입니다. 영광탑. 그래서 요 발해 석등, 영광탑. 요것도 눈으로 한번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발해 경제는 사실 별거 없어요. 발해 경제는
아까 보셨잖아요. 일단 좀 위쪽이야. 추워. 그러니까 좀 반동사가 많다. 반동사가 많다. 그리고 목축. 특히 근데 이 발의 산 말은요. 와, 명마도 이런 명마가 없어. 특히 이 발의 말을 생산했던 바로 그 지역이 솔빈부라는 부처와 이 솔빈부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수출품이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그다음에 모피, 인삼 이런 것들 수출했었고요. 수입으로는 서적 비단인데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 솔빈부 이런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거 봐둬야 돼. 아, 이건 진짜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자, 하나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발의 수도가 어디? 상경. 상경으로 천도한 사람 문왕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상경에서 일본이랑 교류할 때의 요 루트가 있습니다. 요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죠? 일본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통로예요, 교통로. 자, 그리고 이 상경에서 금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있습니다. 요게 무슨 도? 라도, 신라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와요. 진짜예요. 이걸로 교통로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상경에서 또 어디로 이어지는, 뭐 이런 안에 구체적인 단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요 중에 이게 영주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나라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요 길이 거란도예요. 거란과 교역했던 거란도. 영주도는 중국과 교류했다. 요거 봐주셔야 돼요. 요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교통로를 통해서 발해랑은 다 주변 나라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요게 산둥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산둥반도에 발해관이라는 것을 있어서 유학생이라든가 발해 유민들을, 발해 이주민들을 뭐 집단 거주하기도 하고 또 그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자,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습니다. 고구려 영토에 세워졌죠. 무엇보다 문화적 유사성이 있었고요. 당시에 문왕이 본인을 소개할 때 외에 보냈었던 외교문서. 외교문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형식과 나름의 팩트가 가장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이, 잘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외교문서거든요. 이 외교문서에 본인을 어떻게 칭했다? 고려국왕이라고 칭한 걸로 봐서 발해는 고구려의 후신이다. 이게 솔직히 고려라며. 고려가 고구려예요. 그게 같은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해 유민들이 또 고려에 귀속된 걸로 봐서 이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 고구려의 후신이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 고려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해는 우리 역사가 맞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발해 다시 한번 고왕. 사실은 고왕 자체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나오려면 무왕이랑 문왕이랑 요거 비교하는 문제 나왔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사건들 뭐 5경, 15부, 62주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발해인지 알겠니? 이 정도요. 해동 성국 나오면 발해인지 알겠니? 이런 거.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이런 걸로 물어보고 이 중에서 하나 선지를 만드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 형태의 루트니까요. 진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심화 55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불병자상 나와 있네. 볼 거 뭐야? 발해지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보긴 해볼까요? 자, 이것은 가의 5경 중 하나인 동경용원부 유적에서 발굴된 불상이랍니다. 보탑 안에 다부불이 설법하던 석가부를 불러 함께 나란히 앉았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형상하고 있다. 이걸로 알기 쉽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 한능검에서 문화 파트 문제는요, 내용적인 것보단 그림으로 보고 저거 어느 나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 좋습니다. 발해인지만 찾았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지. 볼게요. 자,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냈다? 어느 나라죠? 백제. 조금 더 들어가 볼까? 백제 중에서도 누구예요? 초고 근초고지. 맞습니다. 근초고 킹이에요. 자, 이군육위의 군사 조직.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고려의 군사 조직이거든요. 고려 파트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했던 게 발해 아닌가요? 맞잖아. 정답 3번이네.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요거 누가 세운 거냐면 궁예가 세워서 마진, 이제 태동 이런 나라의 대표적인 이 최고 정치기구가 이 광평성이거든요. 요것은 잠시 뒤에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랑 이제 고려 넘어가면서 여기 나옵니다. 구조 5서경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이것은 통일된 신라, 통일 신라 때고요. 왕으로 따지자면 요거 뉴스페이퍼 킹, 신문 왕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54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자료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자료를 쫙 보여줬더니 이것은 일본의 야마사에 소장된 뭐 그 내용이랍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가의 사진이 이거이가 가져간 것으로 뭐 당시 양국의 교류와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답니다. 해동성국 어디에요? 발해대 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만 찾으면 돼. 여기 내용은 전부 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을 대비하였다. 광군은 어디요? 고려. 이 고려 시대 때 어디에 대한 대응이었었냐면 이게 광군. 요것이 이제 그 실행했던 그 기구가 광군사 이런 데가 되는데요. 거란에 침입해 올 때 그것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광군입니다. 자, 구서당 10전의 군사 조직은요. 통일된 신라가 되겠고요.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덕, 중풍은 이것도 꽤 좀 들어가는 내용인데 고려의 4대 왕이었었던 광종이 사용했던 연호입니다. 근데 발해 연호 기억나시죠? 뭐? 나 인대. 제 어깨 인대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인, 대가 건강할 때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인한, 대흥, 건흥. 이거 괜찮지 않아 진짜? 네, 어쨌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제도를 갖췄다. 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했던 것도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정답은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발해 이제 정리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가 이제 고대의 경제, 고대의 문화 요 파트 할 때 발해 내용은 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테니까요. 예, 그 내용들은 제가 그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런 알고 계신 지식들을 좀 촘촘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통일신라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